최혁진 의원님은 요즘 스타예요, 스타.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몰고 다니는 분이라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그런 인기를 좀 체감을 좀 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엊그저께 전북이라고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지역구 의원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최혁진이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그래서 확인을 했대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에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 의원을 까는 것이 너무나 문체증이 내려가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 영감 모르게 후원금을 내주려고 전화를 했다. 멋지다. 그래서 계좌이체로 월 5,000원씩 딱.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 짠하게 받고 눈물까지 날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잘하라고 이뻐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상임위의장에서 단호한 모습뿐만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지적인 이미지가 충만한 분이어가지고 사실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을 할 때 사실상 상근처럼 부렸던 부원장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예, 들어봤더니.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이렇게 관계 맺음이 된 겁니까?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성남에 있는 정부 기관 중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거기에 브레인이 이한주 원장님이셨어요. 그렇죠. 경원대학교에서 마침 또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 관련 대학원 과정도 만드시고 그랬거든요. 그때 몇 번 뵀는데 되게 좋게 보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이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도 총선에 떨어지니까 연락하셔가지고 놀면 뭐하냐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놀면 갔어요. 뭐하니? 예. 전 월급 주시는 줄 알고 갔잖아요. 근데 무급으로 무보수 이제 봉사를 명예직인데 상근직으로 거의 일하다시피 했죠. 야,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봤더니 아니, 지금 네. 노동전 중에 세상에서 지금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왜 이렇게 되는데? 부러우세요? 아니, 그리고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의 세세한 성격이나 이런 건 설만 많은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뭐 일관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데요. 사람들이 이한주 원장님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사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품이 넓으시고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한주 원장님이 나하고 일을 같이 하자 그러면 대부분 다 노를 안 해요. 네 하고 일을 시작하는 순간 일에서 어마어마하게 딱 바뀌어요? 돌변하세요? 완전히 뭐 엄청 돈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면서. 그래서 이제 피해 다녀야 됩니다. 이제 아침에 딱 마주치잖아요. 혁진아, 오늘 신문에 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 좀 찾아보고 이거 정책 좀 만들어봐. 오해 보잖아요. 혁진아, 방금 뉴스에서 이거 봤는데 야,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겠니? 이거 좀 해봐. 이재명 대통령과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잘 맞죠. 둘이 잘 맞아요. 워커홀릭.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실 안 가셨구나. 그럼 뭐 두 분 있으면 큰일 날 대통령실이 뻔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사망사고 납니다. 사망사고. 서로 볼 때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막.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열일하는 분들이 이제 요소요소에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봤더니 전 지역, 전 연령, 전 성별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60 정도. 그러니까 어제 발표됐던 MBS하고는 조금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일단 지지율 회복 추세에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다 긍정평가가 우세하다고 하는 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 청신호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이 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64, 65 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가장 그 강력한 지지층이 몰려 있는 곳이 인천, 경기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추이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대구 경북 지지율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떨어지면은 쭉 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8월 3주가 제일 저점을 찍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가 37이었어요. 근데 9월 2주에는 42였거든요. 지지율 회복세가 보이잖아요. 9월 3주 이번에 발표된 거예요. 49예요. 그러니까 회복 추세에 있는 거예요. 부정평가가 이번에 발표된 게 43이었거든요. 6%포인트 차이. 그렇죠. 올라갔죠. 근데 인천 경기가 8월 3주에 56%였거든요. 긍정평가가. 9월 2주 62%. 그럼 회복되고 있다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특히 전체 평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9월 3주에 58이 나왔어요. 그럼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체 평균보다도 더 낮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네. 왜 인천 경기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왔을까? 이거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신호 같지는 않다. 저는 과감하게 추측해 봅니다. 과감하게 예. 추측한 뭡니까 도대체? 저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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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정책 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좀 기대가 있었거든요. 서울 집값이 많이 잡히고 서울 집값이 좀 떨어지는 추세가 있긴 있었는데 이건 네. 그냥 저는 그냥 감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느낌으로. 느낌인데 네. 근데 기대보다도 아니고 오히려 더 꿈틀거리고 있고 특히 서울 특히 강남이나 이쪽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에 오고 싶었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좀 안 좋은 신호가 아니었을까. 아직은 부동산 정책이 초입이니까 정말로 네. 오윤혜 씨 같은 의견을 잘 청취를 해가지고 네. 정부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구 경북의 지지율을 주목해서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주말에 국민의힘이 자기들 호소한다고 가는 곳이 대구인데 예. 대구에서 그 직전에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대구 지지율이 꿈틀거리는 이유 의원님 예.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제가 볼 땐 너네 오지 말고 대법원 보내 이거죠. 국민의힘 오지 말고 예, 예, 대법원 보내라. 예, 네. 대법원에서 이제 헛발질 했잖아요. 뭘 대법관 늘릴 거면은 1조 몇천억 예산 더 달라. 예. 서초동에 화려하게 더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70 몇 평짜리 막 그러니까. 직무실을 달라고. 국민들이 황당한 복장 터지는 일인데 김용민 의원이 그랬나요? 어쨌든 대법원 그냥 대구로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콕 집어서. 네, 예. 콕 집어서요. 그러면 아마 저 대법원 서초동 부집한 거에 한 3분의 1 정도면은 원하시는 대로 70 몇 평짜리 집무실을 가진 대구의 청사를 얼마든지 지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 다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좋네. 국민의힘 너네 오지 마. 너네 오지 말고 대법원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사실 보면은 또 그 계신 상임위가 법사위니까 예. 대법원은 이전을 한다면은 주관 상임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 건데 예. 최근에 대법원 이전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에서 벌어지는데 예. 예. 직접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법사위 체험기 이런 걸 좀 듣고 예. 싶습니다. 법사위는 대한민국의 어쨌든 헌정 질서의 중심을 세우는 기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네.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 이 조직의 문제를. 제가 볼 때 일단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사라지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곧바로 잡히겠구나. 하나같이 추미애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위원장님 제가 예전부터 알거든요. 어쨌든 뭐 그 단호하시잖아요. 카리스마 있죠. 요즘 엄청 참으세요. 아마 막말하시고 싶은 걸 참는 게 어금니를 악무는 게 보일 정도로. 내가 위원장이라서. 예,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야, 시종일관 어떻게 집단적으로 깐족거려요. 계속 말하고 토달고 떠들고 반말짓거리하고 뭐 삿대질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내란 체결 어떻게 할 거고 사법개혁 어떻게 할 거고 검찰개혁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의도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냥 깨작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은 또 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한 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비교섭 단체 무소속이기 때문에. 네. 예.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발언을 이제 하시는데 그 옆에서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들이 엄청 들리는데 예. 그걸 뚫고 자기 얘기를 정방향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예.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뭐가 있는 겁니까? 제가 좀 약간 단순해서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 해요. 떠들고 있을 때는 떠드는 것만 하고 안 들려? 뒤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정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예. 뭔가 좀 시끄러운 느낌이 나면 목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저는 제일 멀리 있잖아요. 추미애 위원장님으로부터 가장 먼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위원장님한테 왔으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듣게 하고 싶은데 앞에 소란 싫어. 그럼 더 크게 해야죠. 예? 또 막 발성이 떠들어. 타고나셨나? 예, 저 발성이 뭐 파통을 타고나고. 삶아먹었다는 얘기를 정도. 아니 솔직히 무슨 뭐 이렇게 네. 그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성악 같은 거를 오. 과거에 배우신 적이 있는 거예요? 배운 적은 없는데요. 발성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바리톤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음악 해보라고 제안을 얘기를 했어요. 받았구나. 예, 네. 그런 적이 있죠. 타고나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더군다나 아까 이제 어떤 어머님도 전화 네. 주셔가지고 했다고 했지만 그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국민들의 공감을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예, 예. 어떤 포인트에서 나경원 의원이 예. 법사위 간사로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경원 의원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뭐 법률까지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정도 위치 가서 5선 정도 되면 지 맘대로 해도 무탈하구나 하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빠르만 해도 6년 동안 재판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는 뭐 인사는 김건희가 줄리라는 말 한마디 했다라 그래요. 재판을 받는데 벌써 1심 재판만 35번 받았다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들은 법정이나 검찰이나 경찰 앞에 가면은 찍소리도 못 하고 드라마에도 나오지만은 학교 폭력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국민적 상식일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무죄예요, 결국엔. 네. 서민들은 이의 제기하면 무고죄 되잖아요. 무고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이번에 2년 나왔잖아요. 구형. 검찰 구형 2년 나왔는데 제가 정말 변호사들 거의 많으니까 법조인들 많으니까 물어봤어요.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한테. 이게 이거 적정한 건지 아닌 건지를. 적정한 건지. 그랬더니 그때 박균택 의원이 그러셨나? 박균택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일반 시민이 빠루 같은 흉기 들고 설치잖아. 그러면 한 5년 이상 받는다 최소한. 네. 딱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5년 이상 받을 사람이 2년밖에 안 받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한테 전화해서 나 좀 봐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감히 전화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분노들이 시민들한테 상실감이 쌓여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저는 시민들의 분노를 날것으로 던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말을 한 거죠. 막말이 아니죠. 조리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선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초선 주제에 나경원 의원 얘기라 이거 사실 쉽지 예. 않은 분위기를 예. 국민의힘 스스로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리고 본인은 법사위원이 돼서는 안 될 게 이해 충돌이 있잖아요.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잖아요. 춘천 법원장이거든요. 제가 승계 받고 딱 왔는데 저 확 열받은 게 제가 왔더니 국회 사무처에서 두 군데의 상임위를 못 간대요. 제가. 두 군데를 못 간다. 이해 네. 충돌 때문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뭐 상지대 민주화 투쟁 이런 걸 쭉 오래 하셔가지고 상지대학교 그랬구나. 학부 법인 이사예요. 비상임 이사, 네.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네.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가 아버지기 때문에 저는 교육위원회를 가면 안 된대요. 진짜로? 이게 이해 충돌.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 농민단체 관련된 일을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농해수위 3년간 못 간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럼 나경원은 남편이 피감기관의 장인데 어떻게 거기 와 있어요? 약간 동일 자태가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자기가 힘써서 온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당장 법사위 간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위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네. 예. 말씀드리니까 명료하게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은 나경원 의원을 이제 법사위 간사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천을 하는 거고 나아가가지고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에도 이제 임명을 했다고 하던데 이런 요직을 그녀에게 계속 주는 국민의힘의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키울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이제 다 큰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국민의힘에서 누가 총대맬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찐윤이라고 불리거나 친윤으로 분류됐던 의원들은 지금 다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장동영 대표가 앞에서 지금 총대 메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오래 멜지도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 중에서 누구 내세울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영남권 의원이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또 윤호개인이다 이런 얘기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신 나경원 의원이 짊어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벌써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좀 호감을 못 얻을 예.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나경원만 뭐 이렇게 중진 의원이 아니고 그 당에도 꽤나 중진 의원이 있는데 유독 그녀만 이제 눈에 띄는 자리에 자꾸 보내려는 시도들이 있는 게 예. 정말로 실력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전시 효과 때문인 건지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뒤에서 작전을 짜서 이참에 나경원 보내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나가서 폭망할 게 뻔하고 그러면 나경원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방선거 폭망에 대한 책임을 물려가지고 보내버리자라고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건 몰라요?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나경원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예.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 네. 우리 씨는. 되게 난감할 때마다 나경원 의원을 내세우고 근데 그거를 네.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게 와가지고 본인이 그 총알을 다 맞고 있는데 되게 국민들 앞에 되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본인은 왜 그걸 알면서도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법사위에서 느낀 거는 약간 황후병 같은 게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할 때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얘기해요. 정말 그런 태도로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초선이 이거는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네. 평소에 발언할 때도 심지어 추미애 위원장한테 발언할 때조차도 아주 근엄한 태도로 아랫사람 대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자기는 아마 일종의 관종기질처럼 뭔가에 네. 직함이 없으면 불안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되고 말고가 아니라 뭐 하나 이거 맡으세요 맞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국민들이 근데, 본인을 네.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겁니까? 예. 그건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 아닌 야, 것 같고 이건- 그 정도의 공감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치를 예.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잖아요. 예. 근데 자기한테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으면
악재가 있다고 해서 숨어버리면요 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뚫고 나가야 오히려. 그래야 다음번이 있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제가 볼 땐 나경원 의원은 지금 다음번 총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특히 서울 네.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 더군다나 윤석열 앞에서 지키겠다고 예, 예. 갔던 의원 맞아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선 다음번에 총선 네, 지역구 특히 동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국회의원 배지 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그거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뚫고 나가면서 계속 주목을 받는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다른 아마 저는 선택지가 생각할 것 없다라는. 같아요. 예. 마지막 네. 발악하고 있다. 이주 발버둥. 네. 이렇게 힘겹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마지막 발악이라고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해버리면 어떡해요.